제가 이제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해서 5명을 가지고 조그만 학생들을 가지고 5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역이 앞으로 출애굽이 되고 방주 사역을 담당하고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데 저는 5명 되고 조그만 방에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되나 해봤더니 제가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학교를 설립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기름 부으심 같은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섭리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17년 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직원들은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제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많은 학교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하는 데마다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하는데 조금 한번 제가 한번 먼저 교육신학과 교육 과정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습을 먼저 합니다. 학교도 좀 보고 그냥 학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델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모델 학교가 없게 되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남들보다 몇 배 더 걸릴 뿐만이 아니라 가더라도 제가 하다 보면 열심히 갔는데 그 방향성이 바르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델 학교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든든하게 학교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을 앞에가 놀았는데 실습은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하고 1개월 후에 가서 보는 거하고 1년 후에 가서 보는 게 그 실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습이 달라요. 그래서 와서 맨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이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하는가를 제가 강의하게 됩니다. 한번 설립 계획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설립 계획서를 보시면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봅니다. 이제 적어보시면 제가 설립 계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보고서 이제 교정을 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안내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설립 안내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설립 안내서에 가면 6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박성기 목사님, 이거 이사님이 얘기했던 이거 준비사항 페이퍼워크에 그냥 안 들어가 있어요. 이사님이 써주셨다. 빨리 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거기 보게 되면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한 점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개월 차에는 어떤 걸 하고 2개월 차에는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1개월 차에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기독교 학교 모델을 찾는 곳을 견학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미국의 학교에서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할 적에 그 샘플을 제가 번역해서 한국상에 맞게 몇 가지 이렇게 변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할 때 이렇게 절차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는 1년 계획을 잡고 합니다. 1년 계획을 잡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기도 하고 1년 수행하라고 하면 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6개월로 줄여놓은 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12번을 보면 교사 및 학생 모집을 개시한다. 교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다. 이것도 그 교사 자격증 가져오라고 해서 없어요.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 넘어가 보시면 학교 설립을 알리는 전단지 또는 광고지를 준비한다. 이게 순서들이 하나하나 나오죠. 순서지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또 3개월 차에 들어가면 학생 등록을 지속하고 다른 기독교 학교의 위건 보생 및 건물 화재 규정을 환영한다. 우리 학교를 모델로 삼 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다른 학교를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모델은 정확히 설정하시고 이렇게 다니셔야지. 그러나 여러 가지 학교를, 저도 이제 학교를 가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다른 건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게 중에 뭐가 있냐면, 학교마다요 더 좋은 커리큘럼을 선택하려고 영어 교재 중에 또 수학 교재 중에 좀 더 나은 교재가 나온 거는요 가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가서, 저는 어디 가면 우리 교장단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 요새 시간표 어떻게 짭니까? 교재 못 씁니까? 저는 이거를 관심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도 중요하고 학생한테 적응력도 중요하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왜 가격이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가서 관심 분야를 보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차에 들어가게 되면 첫 달 학비를 입금받습니다. 청소 및 개인 위생용품 및 청소 인력을 확보합니다. 담임 배정과 학생들의 학급 배정 마무리, 이것을 해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12주 동안 저와 함께 준비를 할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만들어 오면 제가 이건 이렇게 좀 변경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앞으로 더 발전시키라고 그러고, 이제 토의도 하면서 이 사항을 우리가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서식에 있어서 어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걸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학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려야 했더니 안 드렸는데, 그것을 알려주기가 전부 안 나와주세요. 그리고 커리큘럼 구성 및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학교를 하는데 행정 서식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졸업장, 아이들 학생 기록부,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비치해야 되는 서류와 항상 운영해야 되는 서류와 그 기타 서류 3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비치해야 되는 서류는 우리가 서류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적표라든가 입학원서라든가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양식범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또한 그 서류들은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건 뭐냐면,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학교 운영 원리를 갖다가 요약해놓은 폼입니다. 요약해놓은 폼이에요. 시간이 있을 적에 이 책 전체를 갖다가 제가 요약해놓은 폼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지만 요약된 폼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맨 처음에 이 책을 갖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읽어봤어요.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제가 했던 교재인데, 이 책은 그 마편수에서 자기들이 그냥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갖다가 10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실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옛날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렸다가 지금은 대외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만 제가 주는데, 이걸 여러분이 하여튼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는 수십 번이고 몇십 번이고 여러분이 읽어야 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오게 되면 커리큘럼 구성 및 개발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받아가지고 하시기도 하시면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 적에 그냥 말로 와서 이거 서류 필요한데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래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말로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희도요, 이 학교를 설립해주면 그 사람은 한 사람 오지만 굉장히 많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항상 서류로서 주시면 저희가 받아보고 이 시간에 우리 그 박성규 우리 목사님하고 그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 받고 여러분이 컨펌하는 시간도 2시부터 5시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이때는 리더십 강의하고 기독교 철학하고 운영을 3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영국, 이광주, 정승인, 이게 뭐냐면 이광주 이사님은 이 학교를 저하고 17년 동안 같이 운영한 사람이고요. 초등학교 교장을 마치시고 우리 학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면 공립학교 운영한 사람은요, 교장이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인원을 대주죠, 돈을 대주죠, 학생을 대주죠, 운영 커리큘럼을 다 대죠.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사인만 하면 돼요. 근데 사립학교는요, 학생을 모집해야 되죠,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죠, 교사를 선발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그 사립학교에서 평생 오셔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저는 미국 학교 운영이 있었지만 한국 학교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사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그냥 계속 한 10년 이상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전도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솔직히
강의를 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차가 반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저는 올해만 해도 4번째 와서 뒤에서 와요. 근데 어제는 차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거 폐차 직전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때 여자가 밑에 있는 핸드폰을 주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게 또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종일 자다가 그냥 조금 이따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병원을 갈 텐데 제가 조금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여튼 힘들게 제가 오늘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 학교들 어떻게 하냐고. 근데 간단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을 잘 따라가면 학교가 훌륭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기준하고, 저는 이걸 평생 해봤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고요. 저는 알아요. 이 학교 운동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제가 압니다. 파괴력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잘 이렇게 운영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아무튼 그 서류 체크를 하시고 지금 학교 비치 장부 목록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비치 장록 보시면 법정문서, 생활기록부, 학교 기록부, 정정대장, 졸업대장, 출석부, 도서대장. 이건 학교에서 항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서대장은 맨 처음에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제가 매년에 한 번씩 모든 컴퓨터를 다 다니면서 직원들이 일했던 그 컴퓨터 파일을 전부 받아가지고요, 금고에다 넣습니다. 불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금고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정 문서가 있고요. 비법정 문서는 보면 입학원서, 학생 성적표, 입학허가서, 학생 생활규정, 휴학 자퇴 신청서, 수업료 납입교지서, 임명대장, 기숙사 운영규정, 이런 그 서류들이 전부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서류 만들려고 해도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전부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 안 했던 자료입니다. 이걸 전부 드릴 테니까 하시다가 여러분 학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요, 막 꽂히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물어도 보시고 토의도 하시면서 하시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봤지만 저희가 이거를 1, 2년 사이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고쳐온 그런 문서 대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여서 이거를 잘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학교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저 중학교 선생님이요, 중학교 교목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목이었고 고등학교 교목이 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옛날에 최희범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있었는데 그분이 저 중학교 때 은사예요. 고등학교 때 은사예요. 제가 다녔던 것들이 미션 스쿨을 아무튼 다녔어요. 초중고를 전부.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학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와, 이게 교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크리스천 학교에 이런 교재가 다 있네요. 제가 대학을 제가 가서요, 진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그래서 저는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런 학교 왔는데 그 선교사가 너 미국 유학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공부만 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일을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 일을 되게 많이 시켜서 제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는 학교에만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학교를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 공립교장들이 그래도 무시를 못하는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가다 보면요 이 방향성을 못 잡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자기가 너무 멀리 와 있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 와기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너무 멀리 와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와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 방향성을 배우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렸어요. 아 이게 크리스천 학교의 옳은 포럼인가? 이게 철학이 이게 맞는 건가? 커리큘럼은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게 옳은 건가? 저는 이거를요 수십 년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요 밤새도록 외부의 교과서를 방해하고 밤이 새도록 일주일 동안을 책만 본 적도 있어요. 아, 이 교재의 장점은 뭐지? 이 교재는 저는 그러면서 오랜 기간을 오면서요 이 방향성을 잡는다는 게 그냥 뭐 내 강의 듣고 학교 조금 해봤다고 그냥 방향성이 잡혀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돌아가야 될 길을 단단히 한두 마디로 정석도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있어서 운영하는 게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립학교 교장들이 학교를 오래 하다 보면 이 방향성을 압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학교를 여러분이 잘 운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서류만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서 고칠 것이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오세요. 우리 환경 내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시서부터 5시에는요 뭐 4시서부터 한 5시라고 써놨지만 한 10분만 해도 끝날 수 있고 15분만 해도 끝날 수 있고 20분만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 준비하는 거를 해서 수업 시간에 저하고 얘기하고 필요한 거는 우리 박성규 교육원장님에게 여러분들 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2학기 동안에 온라인으로 수강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면 그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지금 어디죠? 백석대학에서 교수님이신데 이 사람이 그 사회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내가 좀 해달라고 했고 특별히 그 부분에서 정부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해 갈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좀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고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정부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요. 불교에서는 가가지고 막 몇 수십억씩 가져오는데 기독교는 그런 걸 못해. 이런 건 커다란 넌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금을 더 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그것을 강의를 듣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1학기에는 이렇게 강의하고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 실습을 와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과 실제를 저하고 질문 형식이 많이 될 겁니다. 운영과 실제를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 신학하고 성서 신학을 우리가 강의를 해서 어떤 이 신학원 과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실습이 반일 거야.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해 보니까 리버티만 하더라도 실습이 더 많아요. 뭐 하면 간단하게 선교사라고 이제 별거 아니더라고. 성서 신학하고 선교학 하나 하고 뭐 기독교 교육학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성서 신학 실습이 반이에요. 근데 저는 실습하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실습하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도 이렇게 해서 1년을 마치게 되게 됩니다. 1년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교사 자격증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교사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사 자격증 줄 것이고, 또 석사 학위도 줄 것이고, 우리가 이걸 하다가 보면 학교 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인가 사항도 줄 것이고, 또 필요한 것들 다는 안 주지만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학교고요. 맙존스 대학에서 장학금을 갖다 석사 과정을 하면 5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맙존스 대학 들어가서 이 과목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맙존스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현관보고 신청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 대학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여기는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여기 석사 과정도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여기도 우리가 50%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아니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단단히 쓰고 나서 이 학교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구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요, 잠깐 제 소개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린, 앞으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하면요,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 원 이상 받았어요. 그래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또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들마다 애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수련회도 하고, 저는 교회하고요, 집이 붙어 있어서 교회 마당이 저희 마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을 가르쳐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설교에 지금 한 번에 예배 습관이 평생을 간다. 왜냐하면 계속 습관되어지니까요. 한 번 예배를 잘 듣는 애들은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더 잘 들어요. 근데 한 번 예배를 못 듣는 애는 더 습관에 되어가지고 예배를 더 못해요. 근데 제가 보게 되니까 어렸을 때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도 가르쳐보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학교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한 3개월, 6개월만 애들이 교사들이 그래요. 애들 데리고 가서 보면, 목사님 와서 3일 됐는데 애들의 발음이 변해요. 일주일 되면 목사님 완전히 발음이 변해요. 애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발음이 변해요. 밖에서 애들이랑 놀고 오면 발음이 변해요. 그게 애들이에요. 요번에도 3개월 갔다 온 애들이요, 미국 학교 애들하고 계속 카톡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계속 서신교를 하려고 그래, 애들이.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 때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감성, 지성 이런 것들이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교인들이 있거든요.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을 내가 물어봐요. 교회 나가본 적. 그러니까 학생들을 받을 적에 다 받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학교는 꼭 들어오고 싶어하면 그래요. 우리 학교를 들어오는 기준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학부모들은요, 우리 교회 나오는 학부모들은 교회 다 한 번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크리스마스 때든 좋다. 근데 그 한 번 나와봤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어렸을 때 경험때.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성도들은요, 그 기존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한 번도 안 나는데 어렸을 때 한두 번 나와요. 그 사람은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제가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아무튼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 귀한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지도해주고 하여줄 수 있기를 제가 하여튼 어린 아이들이 귀한데 요새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애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가 성장 안 한다 뭐 한다 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는 IMF 때도 가장 성장했던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 학교는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IMF라든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타격이 커야 될 게 우리 학교입니다. 보통 180명 되는 학교들이요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운영 안 되는 학교들 저때 막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어야 될 사람들만 줄었어요.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학교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 영혼 구원 여러 가지 다 됩니다. 이 학교는요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정이 너무너무 없죠. 근데 운영해도 돼요? 이러시면 제가 얘기해요. 운영해도 충분히 됩니다. 학교는요 A, B, C, D 폼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없어도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폼이 있고요. 1000명이 되더라도 수익금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폼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 가게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폼들이 많이 준비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걸 오픈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게 제가 한 학기마다 이 강의를 해서 이 한국의 정말 많은 학교들에게 이 크리스천 학교 하는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요새 제가 그런 이유 우리나라 학부모들이요 제가 그래요. 우리 학부모들하고 생각하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를 거기 왜 나가십니까? 라고 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면요 90% 이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아이들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90% 이상 교회 아이들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교회를 안 한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하면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하여튼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지금 우리가 도와줘 왔어요. 우리 박성규 교회원장님이랑 이사님이랑 저랑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교들을 도와줘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설립하셔서 하여튼 좋은 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부터 잠깐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본인들 소개를 한 2, 3분 내에서 잠깐씩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소개도 하고 이 강의를 어떻게 해서 듣게 됐다는 거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 가시면서도 서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전 금성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홍선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또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도 해봤지만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탐방을 해봤고 또 시작도 해봤지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유수경 전도사님과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작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되고 이때까지 그 숙제로 남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곳을 접하면서 목사님 표현에서 숙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회 식구들이 갔다 왔어요. 교회 식구들 오셔서 목사님 같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예전에 예당교회 한 목사님, 동 목사님, 중국에서 이름이 제이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자 하셨기 때문에 왔는데 하여튼 어린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마음 보겠습니다. 앞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천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안유환이라고 합니다. 학업을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도에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해가면서 어린아이들의 실정이 참 열악하고 공교육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굉장히 배울 점들은 많아 보이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 가르치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이게 또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학교를 알게 되고 기도 중에 또 비전을 주셔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서로 교제 속에서 또 많은 배움이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하나님의 사역하고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시죠. 소개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기까지 고민해서 또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서 좀 영역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리스천 스쿨에 대한 생각을 한 거는 저희 아들을 교육하면서 하게 됐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고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심 따라서 하겠다는 마음가짐.
있어요.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그냥 애를 쓰면서 무릎으로 그렇게 이제 달려왔던 길이었는데 이 학교를 만나게 돼서 대안학교 다음 세대의 희망, 우리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가 저희 모델링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준다고 하시니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대전에서부터 매주 올라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에서 예담교회를 신무하는 안채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앞으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에 같이 협력하면서 좋은 어쨌든 지금 무너져가는 공교육에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예담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이승경입니다. 저는 이제 자녀도 대안학교에 보냈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비전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목사님 비전이 대안학교라서 제가 같이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 있는 시온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홍수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개척도 하고 또 큰 교회 부목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시골교회 안정적인 교회 목회도 하고 또 지금 이천에 있는 시온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목회 영역에 있어서 뭐 예배, 교육, 선교 뭐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야 목회가 이게 종합예술이구나.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합예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목회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여러 비전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경험했고 다시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고민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주일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교회가 학교를 해야만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살겠다. 또 우리 유영공 목사님 만나서 그런 비전과 일맥상통해서 전에도 여러 번 교제하고 또 조언도 받고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인 꿈과 비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천의 시원소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공영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시고 또 시작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만남과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시원성교회 지금 방금 소개하신 부목사 사모인데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성교영어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사모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전에 대한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비전에 대한 마음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직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어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셔서 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를 갖다가 1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1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책의 11페이지를 펴시고 제가 드린 그 기독교 학교 운영원에는 페이지를 안 줘요. 1페이지를 여러분이 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 조명. 역사적 조명에서 우리 그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적 조명에서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어떻게 갔죠? 그리고 그 제가 나눠드린 거에 거기 보게 되면 그 위에 거는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 역사적 조명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대의 변화들. 제가 왜냐하면 성경 구절은 이걸 읽습니다. 근데 이걸 다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용 요약할 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거, 우리가 학습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네. 최근 우리 시대들의 변화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게 학교는요, 무조건 수입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학교는요, 여러분, 수입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한 명을 가지고 하든 10명을 가지고 하든 100명을 가지고 하든 수입을 남겨갈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그거를 갖다가요,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운영의 원리도 알고요, 어떻게 운영하면 재정 구조가 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재정 구조를 남겨갈 수 있지만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것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뭘 성경 구조를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던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응답하시던가,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 가게 되면 정말 잘 성장해 가요. 반석 위에 집값.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요, 그때는 막 버는 것 같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 방법을 잘 배우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는 것들도 여러분이 잘 익히실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이런 학교의 틀의 방법이에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에서 보통 학교들 보면 어떠식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30명 되는 학교, 50명 되는 학교, 60명 되는 학교, 10명 되는 학교, 15명 되는 학교. 어떤 학교는 7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면 그 학교가 안 좋은 학교냐?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막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교가 어떻게 수입 구조를 받느냐?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이들이요, 자기 칸칸이에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기 거기서 일하면서 또 30명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30명이 돼 있는데, 다음에는 칠판을 여기다 하나 갖다 주시면 좀, 칠판을 좀 옮겨주실래요? 30명이 되면은 30명이요, 칸막이 되는 거기에서 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제공하는 건 뭐냐면 교재하고 커리큘럼하고 이거 보내는 아이들이요, 자기가 그냥 공부 그냥 자, 저거 안 보셔도 돼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재는 교사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또 봐줘야 돼요. 그렇지만요, 미국의 홈스쿨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그 출판권을 가져온 게 그 마스터북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미국에 가면요, 그냥 애들 집에 가면 애들이 혼자 공부를 다 해요. 거기에 보면요, 학생이 학생이 혼자요,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 돼요. 보통 교실을 가게 되면 이게 교실입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교실에 칸막이가 있고 크기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사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해갑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교실에 전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질문하고 싶은 애는 손을 들어서 질문시다는 선생님이 가서 이거는 이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봐. 그리고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미국 책들은요,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재의 특징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할 것 같죠. 질문 별로 없습니다.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미 그 미국 학교에 가면요, 부모들이 애들을 가르쳐요. 이미 검증. 그냥 부모들이 겉에서 과학을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수학 몰라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언제까지 며칠날 내가 이 과정 공부해라. 이런 과정들이 연구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가르쳐 보면 그래서 홈스쿨로 교재들은요, 접근 방식이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요, 그냥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재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냥 공부하면 알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교실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30명이 학습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사 한 명이면 1명의 교사 수익 구조 충분히 나옵니다. 수익 구조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하면 그러면 음악, 미술, 체육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렇죠? 이거는요, 파타임 교사 씁니다. 파타임 교사 써서 와서 체육하고 음악하고 미술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느 교회를 가면요, 그냥 목사하고 사모 둘이 학교를 운영해요. 뭐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학교들이 홈스쿨러들이 운동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을 왔어요. 우리 학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육 여기 와서 합니다. 미술 자기 학부모들 사이에 말런티어가 합니다. 음악 자기 학부모들 사이에 말런티어가 합니다. 그렇죠? 돈 재정 들어갈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몇 명이라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학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커리큘럼이 탁월해요. 커리큘럼이 학교는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 학교가 10년 후가 되면 모델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모델? 저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맛있으면 모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디서도 다 찾아오잖아요. 장소가 어떠하요? 학교는 여러분 커리큘럼이 확실하고 그곳에서 애들이 신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한다고 이게 있으면 다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다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커리큘럼을 계속 발전시켜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가격을 더 낮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 커리큘럼 구조는요, 아시아 최고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도 학교를 세워놓고 미국에도 학교를 세워놓고 다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이걸 잘 활용해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는요, 커리큘럼만 확실하면요, 그냥 대구대구 줄을 씁니다. 우리 학교가 요즘에도 보면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신입생이 들어와요. 그거 왜 그래? 이 학교 가니까 애들이 신앙이 변해. 이 학교 가니까 애들이 대학을 굉장히 잘 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니까요, 그냥 서로 막 우리 학교 학비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학비가요, 한 달에 한 160, 150 합니다. 기숙사 들어오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학비만 조금 낮춰도요, 코로나 시대고 자리가 없습니다.
학교는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을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요, 그냥 뭐 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앙적인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애들 성경 암송 많이 시키십시오. 그리고 찬양 많이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저는 뭐 하면 그냥 제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뭐 학교를 운영하면서 뭐 내가 잘해서 하면 내 의로 하는 거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소리 질러 기도하다 보면 지들이 은혜 받고 지들이 무너지고 지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직원들은요, 끝나고 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1시간 반씩 다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요새 그런 단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1시간 반씩 다 기도하고 대부분 집에 가요. 그냥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겠지만, 이 머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죠,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어. 근데 아둔한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다 나중에 사역의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커리큘럼 세팅해놓고 이런 거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간단한 그 커리큘럼 아니고요,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이 커리큘럼을 하려면 책이 교재가 쉬워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탁월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보면요, 홈스쿨러 교재들이 있는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얘들은요 그냥 그 교재 가지고 그냥 공부해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예요? 한국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listening comprehension, 듣기예요. 이 듣기가 돼야 그 다음에 말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읽기가 되고, 그 다음에 쓰기가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listening comprehension, 듣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이요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영어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미국 가서 하다가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무슨 얘가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처럼 얘기해요. 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영어는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은 양을 듣는 것이에요. 그냥 들으면요 애들은 그게 자기의 그냥 몸에 베껴져서요 그냥 다 나온대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많은 양을 들어요. 우리 학교에서 맨 처음에 들으면 애들 보고 그래요. 그냥 들어라. 듣다 보면요 맨 처음에 와서 영어가 힘들다, 뭐 어렵다, 울고 불고 한 1년 딱 지나면 이제 다 들려요. 이제 다 들리죠. 우리가 온라인을 하면서도 우리 학교 애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하는 게 그냥 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애들이 잘 적응하니까 그렇게 외부 유출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듣기가 이미 필요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듣기가 이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다 마스터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북을 가져와서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출판하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이거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이요 이걸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이제 이게 온라인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온라인은 자기 스스로 학습 능력이 없는 애들은 안 돼요. 근데요, 제가 마스터북 같은 건 여러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적에 학생 수가 없고 교회가 개척이다, 그거는 맨 처음에 이 법을 가지고 1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 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10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 온라인 폼을 가지고 하던 거를 갖다가 학교를 전환시켜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보면요
맨 처음 하면서도 여러분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충분히 발생합니다. 이거를 학비를 받는데 여러분이 얼마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준비한 게 오랫동안 제가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시골에 가면 개척교회를 보고 그러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가면 애들이 그 자연에서 뛰어들면서 할 일이 없는데 이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도 공부하지 못하고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들도 할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구TV에서 국장이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말까지 만교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만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죽으면요 여러분들 영향력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앞으로는, 근데 저는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요 평생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폼들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구역 예배드리고 금요 차례 이거 필요하지만 교회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모임을. 근데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것만 되면요 코로나 시대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모여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안 봤던 건 뭐냐, 교회들마다 가면요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고 다 말로는 해. 근데 어느 누구도 뭐냐면 그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줄까? 이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맨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관 행정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다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작업이니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왜? 이거 해서 나중에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구성해 가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여튼 교재가 좋아야 돼. 교재는요 써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좋다, 어렵다, 뭐하다 그런 평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교재는 한 교재를 가지고 한 5년을 써봐야 그 교재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전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맙존스 교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맙존스 교재는. 그러니까 맙존스 교재의 장점은 이 맙존스 교재의 특징은 이런 것들, 전통적이자 보수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 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을 중요시 여기게 하지만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의 교재를 보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고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고어가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애들이 나중에 SAT나 ACT를 볼 적에는 어때요? 이런 거 훈련 너무 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양만 이게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되는 거예요. 고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강점도 되지만 ACT나 SA 같은 약점도 돼요. 기초를 다 깔아주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는 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학습이 약한 애들은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도 하나하나 이렇게 아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교재를 외워가는 것도
몇 년이 여러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리들은 자기 혼자 평가하고 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몇 년을 가고 나서 다 평가를 해봐요. 교사들은 그래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쓴 교재가 교사들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학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학교가 원하는 교재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학습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선정의 문제들도 하여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하고 잘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인가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우리 학교로 와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목사님?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거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레교회가요. 근데 가장 약한 게 뭐냐? 교재가 없어요. 텍스트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100학교 이상을 설립하게 도와준 거는 이 텍스트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교재가 다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교재 구경도 하고 아마 교재를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이런 거 모릅니다. 굉장히 쉬운 논리 같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대한 좀 학습을 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애들도 가르쳐 보세요. 하시다가 모르면 또 학교 와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재를 잘 활용해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 폼을 갖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런 폼으로 하면 재정을 여러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은 줄이지만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재투자해 줄 수 있을까? 남으면 학생들에게 교사를 더 뽑고 수준을 이런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수입 구조가 남습니다. 엄청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은 뭐가 되느냐? 돈도요. 이렇게 월급을 타는 사람은요. 계획을 할 수가 있어. 사업 계획을. 왜냐하면 규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장사하면서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근데 학비는요 고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받는 게 교육이에요. 다른 데 다 하더라도 학교는 안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뭐를 하고 지금 제가 우리 학교가 미국에도 학교가 있죠. 서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가 보니까 건물을 사는 거예요. 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사놓으면 한 5, 6년 있으면 또 점핑 배를 해. 그러니까 또 내가 또 학교에다가는 더 싼 가격에 내가 임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부천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다 10년 동안 제가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 학교에다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학교는 10년 후에 건물이 배를 튀었어. 학교는 건물이 배를 튀었어. 그것뿐인가요? 교사 수술하다가 이런 것들도 제가 학교에다가 그냥 은행 이자에다 조금 더 받아. 그래서 학교를 운영. 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학교에서 집을 얻으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제가 예를 들어서 교사 숙소 하나 하는데 60만 원 들어갈 거다. 그럼 나는 한 40만 원만 받아. 그럼 은행 이자는 한 30 몇만 원 정도 나와. 자, 그럼 근데 그거는 또 시간이 있으면 이제 뛰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도 많이 하고요. 또 다행히 우리 교회 또 경매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도 제가 독파를 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하면서 많이, 왜냐하면 저는 그걸 하더라도 다른 데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학교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학교는 뭐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 나름대로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고 안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갖다가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는 교재하고 이것이 잘 요것만 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스크롤 투모로범이 이런 거거든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 가서 도와줘요. 근데 때로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형식을 구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꿈이냐? 전문 과학 선생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있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전문 과학 교사를 한 명만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다 그거 응답해 줍니다. 화요일 날은 수학, 목요일 날은 영어, 뭐 하는 건 과학 교사. 이렇게 자유스럽게 운영해 갈 수가 있다. 그럼 파타임 교사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파타임 교사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는 이미 이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운영해 주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 적용을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근데 요새 제가 다시 합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이 홈스쿨러 애들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혼자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해요, 학교.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제가 이 폼을 갖다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이 편만 잘 보셔도 여러분이 이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죠. 지금이 6월이니까 9월 정도, 7, 8, 2달만 준비하면요, 이 학교 운영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커리큘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재가 있어야 되고 영상이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고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맙존수나 아베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10명이 트라이하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북을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쉽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교회들마다 잘 활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마스터북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맙존수를 할 수가 있고 아베카를 할 수가 있고 아폴로지아는 AP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마스터북,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적 조명으로 누가 넘어봅시다. 누가 한 분 뒤로 나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죠. 네. 계속해서 공교육의 태도인 것을. 기독교 운동의 발음과 철학적 고찰까지 읽어보시죠. 기독교 운동의 발음과 철학적
네. 제가 이제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 들어갔는데 책이 있는데 교회 유치원에 세상 교재가 꼽아져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한국에서 교육할 때 그것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천 교육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시작이 돼야 되고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제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가져와보고 교재도 가져와보고 커리큘럼도 가져와보고 미국과 연맥도 가져와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항상 중요한 거 보면 공교육이 쇠퇴할 때 크리스천 교육의 당위성들은 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을 보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인데도 공교육은 학교 안 간다면 우리 학교는 입학 상담이 계속 옵니다. 교육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이렇게 힘들 적에는 이 크리스천 학교는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사회가 좀 더 공교육, 이제 저는 미국에서 본 게 뭐냐, 공교육은 어차피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면요, 돈 엄청나게 쏘아붙습니다. 나라에서 그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대정을 뽑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는 공교육은 갈수록 무너집니다. 미국에 매년 보면요, 빌 게이츠에서 이번에 특별 제정을 했다가 무슨 커리큘럼이 나왔다 계속 얘기하는데 공교육은 계속해서 무너져요. 그때마다 크리스천 학교는 더 성장해가기 시작해요. 제가 맨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그걸 봤어요. 한국도 앞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가다 보니까 크리스천 학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이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재를 주고 있는 학교만도 100학교가 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는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김진호 목사님 오면 쭉 우리 목요일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요, 교육은 오랫동안 했지만 교재가 없어서 그렇지 교육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들은 인원수가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인원수가 다 찼다는데 찬 이유를 안 알잖아요. 찬 이유를 안 해요. 그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학비가 비싸지 않다고. 모으는 데 있어서는요, 학비 구조만 어느 정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 커리큘럼 구성하고 이것이 커리큘럼하고 신앙적인 체계만 갖춰져 있으면요, 지금도 앞으로 보십시오.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학교를 한 50개 이상을 설립해줬는데 5년, 10년 후 지나면 교회보다 더 커지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나름대로 학교를 구성해가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재정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요, 여러분, 학생 수는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5병짜리에서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제 딸이 두 명이고 한 목사님 딸이 자녀가 3명, 그러니까 두 가족 5명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요, 전도를 하는데 가서 누가 오면 만나면 제가 이제 그때 한 층 건물에 한 30층씩 되는 건물이 4층이야. 그 주인이 4층에 살고 3층 임대하고 우리 학교가 지하에 있었고 그분이 1층에다 안경원을 해요. 근데 안경원에 자기 누나라고 놀러 와서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혔어요. 앉혀놓고 크리스천 학교 설명했어요.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크리스천 학교가 우리나라에 개념도 없었을 때 막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한 3시간 설명해서 난 크리스천 학교에 대해서 알 줄 알았더니 3시간 설명했더니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날 또 만나자 그랬어요. 또 거기에 또 동생네 집이었다고 3일 동안 묵고 간다더라고요. 다음날 또 했어요. 한 3-4시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또 모르겠대. 크리스천 학교가 뭔지 모르겠대. 그러면 다음날 또 만나자. 다음날 또 만나자 그러다가 또 제가 3-4시간 또 설명했어요. 그냥 계속 크리스천 학교에 그렇고 아이들 오면 이러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냥 목사님 난 내일이면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또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크리스천 학교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여기는 보게 되니까 그 조그만 데서 애들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킨다는데 지하실에서 애들 5명 가지고 목사님 혼자 하는데 나도 그것이 뭔지 모르겠대. 근데요 내가 목사님 열정을 보니까 내가 애들을 보내도 대학 가다. 그분이 대학 교수거든요. 목사님 열정을 보니까 내가 보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가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였었어요. 5명 있을 때 애를 보낸다. 그게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동대 들어갈 적에 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요. 한동대 들어갔는데 면접에서 그러더래요. 너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걔가 한동대 졸업하고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모아가십시오. 커리큘럼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커리큘럼이면요 아이들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애들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학생 수를 모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학생 수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위에 이미 아이들을 준비해 놓고요.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홍보하며 전도하며 교사를 어떻게 움직이며 재정을 움직이며 이거 제가 강의를 계속 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근데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애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 체험하고 이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학생수를 모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서류들 이것들 잘 참조하시고 첫 번째 서류는요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비치 장부 목록은요 요걸 전부 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쓰세요. 그리고 학교를 지금 하시다가 더 필요한 목록이 있으면요 학교에다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다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장님 이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나요? 다 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목록만 가져가셔도요 이거 우리 10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목록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만들려면 이거 만들어도 잘못되고 못해. 이 목록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아까 시간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간표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제가 강의하지만 어떤 때는 이광주 이사님 어떤 때는 우리 박 목사님, 원장님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교장이요 돌아가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학점은 우리가 이 세 과목을 통해서 9학점을 여러분에게 주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학교 설립 제안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개월차, 2개월차 이거를 갖다가요 한 달 만에 다 준비하셔도 됩니다. 한 달 만에 다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 원리는 제가 요약해 준 것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서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니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회여서 이런 폼으로 운영하고 싶은 학교는요 맨 처음에 이런 폼으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여기서 6번 하고 서초동에서 우리가 6번 합니다. 전반기 6번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후반기 6번은 우리가 서초동에서 강의를 할 텐데,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시고요. 가셔서 쭉 읽어보셔서 이것만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감이 나오지 않나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로 퀘스천하고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운영해 가는 거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2번은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예요. 학교가 한 7, 80명, 100명 되기 때까지는 이 1번 폼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나 교회 재정이 풍부하다던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 2번 폼부터 그냥 여러분이 학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요 2번 폼으로 그냥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학교를 많이 설립해보고 어느 때는 제가 1년 안에 100명 이상 모집한 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폼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이곳저곳에서 와서 이 학교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2번으로 할 수 있는데 마스터북 폼을 주는데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서점도 다 공개를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네. 네네. 네네네. 거기에 크리스천 리더십하고 기독교 교육 들어가게 되면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맙준스에다 신청하면은 제가 사인하면 5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디그리 프로그램 50% 장학금 받아요. 제가 사인하면. 온라인으로 해도요. 제가 사인하면 50%가. 왜냐하면 이사장이 맙준스 이사장이 이제 저번에 한국 와서 나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좀 도와달라 할 때 못 도와줄까 해서 너희 석사과정하면 50% 장학금 준다 했더니 제가 네가 사인하면 내가 주겠다고 해서 혹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요 우리 학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받죠? 50%는. 미국 온라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비싼데. 또 말씀하시죠. 네. 네? 어떤 건? 들어가서 보세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다 영어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또 질문 주신가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서 제가 이 사역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 하면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이룬다는 거 어마어마한 역사를 됩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서 좋은 게 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이거 학생이 없어 교회 안에서 죽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한국에 정말로 크리스천 학교 하나도 없고 교재도 없던 땅에서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오늘 우리 한 10몇 명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펼쳐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크리스천 학교가 700개만 되면요 그냥 크리스천 학교의 아시아 선교의 커다란 교두보가 됩니다.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조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하면서요 폼들을 갖다가 자꾸 만드세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다 하는 데는요 우리가 필립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기다 그냥 지역으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요.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개척교회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하는 교회들은요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 능력도 안 되는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사회를 넣어주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 계획도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나요? 질문 또 하시죠.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수님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찍는 대로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면 그걸 제가 밝혀드려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활용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재단에서도요 세탁소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돈 다 대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하여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셔서 필요한 사항들 주시면 하시고 오늘 제가 자료 준 것만 해드려도요 엄청난 자료들입니다. 가서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쇄소에서 홍보물까지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가시면서 잘 그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됐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